최고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주범은 바로 반민생 경제 정책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쌀값과 기름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입니다. 사실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주재 물가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열었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자랑하는 비상경제 점검 TF도 7월 이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불쑥 선심 쓰듯 SNS에 민생 대책을 내놓은 것부터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당장 IMF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IMF는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비기축 통화국 가운데 빚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부채의 규모가 더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확장 재정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만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치솟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뒤늦게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당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전 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특별법까지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입니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 노동, 환경, 보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를 대폭 통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권한 이양, 특행기관 이관, 보통 교부세 인상을 비롯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건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별법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자화자찬한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통상 관련 회의입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의회가 보내는 신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 발언을 대형 피켓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콕 찍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재벌과 연계해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는 상대국을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역대표부는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팩트시티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은 것부터가 전략적 패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룡으로부터 우리 디지털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 규제 플랫폼 정책을 짜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불평등한 협상 결과가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고 이 정권 사람들의 반미 친중 성향이 그 불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잘못된 외교 방향 설정이 심각한 국익 손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불평등한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불가피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키울 최선의 대책을 찾겠습니다. 정부도 더 늦기 전에 예견되는 통상 리스크를 점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랍니다.